저희 약국에서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단 한 분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혈압, 피로, 면역, 만성염증의 피부관리까지 하나로 다 해결해주는 성분. 이거 무슨 만병통치약인가요? 만병통치약 아니고요. 비타민C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 여러분들 의문점 하나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집집마다 널려있는 비타민C, 안 드셔보신 분들이 없는 그 비타민C, 누구는 좋다고도 하던데 왜 나는 먹었을 때 효과가 없었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신 이유는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타민C를 먹어야 원하는 효과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보통 영양제 드시는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성분표를 보실 때 이름만 보시는 경우입니다. 가장 유명한 영양제 중 하나인 대웅제약의 이 임팩타민이나 유한양행의 메가투르 골드의 성분표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것은 비타민C인데요. 아스코브로산이라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 두 영양제에 모두 들어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있다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메가투르를 보시면 비타민C 50mg, 임팩타민은 30mg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용량이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하면 되겠죠. 매뉴얼적인 비타민C의 적정 섭취량은 비타민C 하루 100mg을 드시는 겁니다. 현재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은 백혈구의 비타민C 농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배설량은 최소로 유지하는 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100mg은 있어야 결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종합영양제 안에 비타민C가 30mg, 50mg 밖에 없죠. 그럼 저렇게 비타민C 함량이 낮은 영양제가 엉터리란 얘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임팩타민이나 메가투르는 비타민C를 공급하려고 먹는 영양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중국집에 가서 밑반찬으로 깍두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진 않으시잖아요. 중국집은 자장면 먹으러 가는 곳이니까요. 중국집 사장님은 자장면을 맛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깍두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흠은 아닙니다.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인 100mg도 우리나라 못 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정말 이 정도는 먹어야 백혈구가 기능을 한다 정도 기준이고요. 사실 이 정도 용량은 영양제를 따로 섭취하지 않고도 청양고추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몸에 공급되는 용량입니다. 참고로 청양고추 하나에 포함된 비타민C가 130mg 정도 됩니다. 임팩타민보다 낫죠. 자, 그럼 이제 종합영양제 먹기 때문에 비타민C 따로 챙겨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생각이 좀 바뀌셨죠? 그럼 비타민C는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가? 그것에 앞서 비타민C를 섭취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비타민C 섭취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면역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비타민C의 대표적인 효능도 바로 이 면역력 증가입니다. 두 번째로 만성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면역세포를 자극하면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2달 동안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일 비타민C 보충제를 500mg가량 복용시켰더니 복용 기간 동안 염증 지수가 24%나 떨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비롯한 항산화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회복시켜주는데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탈리아 피사대 로사 마리아 브루노 박사팀이 고혈압 환자 12명에게 비타민C 3g을 정맥주사로 투여했더니 20분 뒤 항산화 능력이 향상돼 혈압이 평균 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익히 알려진 대로 비타민C는 우리 피부에도 좋습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주름이나 색소 침착 같은 노화가 일어나는데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비타민C는 피부의 노화도 방지하고 피부 보습과 탄력에 중요한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탱탱한 피부결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업계 비밀인데요. 비타민C를 콜라겐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인 글루타치온과 함께 섭취하시면 주름 개선, 피부 탱탱, 피부 미백까지 모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비타민C의 대표적인 효과가 면역이기 때문에 면역성 피부질환인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네 가지 이외에도 비타민C의 효과는 알려진 것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이제 좀 비타민C 드셔야겠다는 생각 좀 드셨을까요? 얼마만큼 드셔야 좋은지 딱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최소 1000mg을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까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려온단 비타민C 1000mg 이거 먹습니다. 제 직업이 약사인지 모르는 분께 받은 선물이라 먹고 있는데
사실 비타민C가 다 비슷하니까요. 꼭 이 제품 드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 잘 맞는 제품 있으시면 그냥 그걸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요즘 비타민C는 흡수율이 낮아 고용량을 투여해야 한다는 섭취법이 뜨고 있습니다. 일명 메가도스 섭취법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원래 있던 섭취법이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선풍적인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가도스 섭취법으로 실제로 신체에 변화를 느꼈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관련 연구와 메가도스용 영양제가 나올 정도로 많이 대중화되었지만 이 메가도스를 실천하기에는 당장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하면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의 삼투작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작용으로 복통이나 가스, 설사,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메가도스 요법을 유행시킨 박사님은 하루에 비타민C 12g, 고함량인 1000mg짜리 알약 기준으로 하루에 12알을 섭취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컨디션 저하나 면역력 저하, 혈관 항산화, 피부 미백의 효과를 위해 비타민C 메가도스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오징어 약사가 현실적인 방법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이 적도록 일주일간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아침과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는 저녁에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약국에서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단 한 분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불편함 없이 메가도스 요법에 적응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똑같이 따라만 하면 되는 방법이니 화면 캡처하거나 영상 저장해놓고 3주간 실천해보세요. 1단계, 일주일간 1000mg 비타민C를 아침 저녁에 각각 하나씩 드세요. 여기서 가스나 복통, 위산 역류 같은 불편함이 없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는 일주일간 1000mg 비타민C를 아침 저녁에 각각 2알씩 드세요. 역시 다른 불편함이 없다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일주일간 3000mg짜리 비타민C 가루를 아침 저녁에 각각 한 포씩 드세요. 여기서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계속 이 방법으로 섭취하셔도 어느 정도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용량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메가도스 방법들이 있으니 더 고용량 요법으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하루 6000mg도 일반인 하루 권장량의 60배에 달하는 충분한 고함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메가도스가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메가도스의 기준도 하루 6000mg 이상 섭취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거 신장결석이 경험이 있거나 신장결석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신 분들은 메가도스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분들은 메가도스 하지 마시고 그냥 1000mg짜리 하루 한 알만 드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비타민C 메가도스를 장기간 진행하게 되면 굴이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진행하는 분들은 이런 영양소들을 좀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가도스를 중단하실 때는 하루아침에 비타민C를 딱 끊으시면 갑자기 몸의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메가도스 적응법을 거꾸로 해서 서서히 끊으시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컨디션 저하나 면역력 저하로 비타민C 메가도스에 도전하고 싶으셨던 분들 오늘 오징어 약사 영상 저장해 놓고 오늘부터 3주간 비타민C 메가도스에 한번 적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앱스토어에서 당신의 영양제라는 어플을 검색하셔서 설치하시고 코드에 오징어 약사라고 5글자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개인 상담과 영양제 추천, 함께 도전하는 건강습관 만들기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로 영양제 문의나 상담 요청 댓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려서 제가 무료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